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그 헝다 문제가 단기 악재가 아닌 장기 악재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헝다 문제를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헝다 문제가 2년 이상 지속될 거다. 그리고 중국 경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헝다그룹 파산은 단순히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패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중국의 전기 공급 문제가 헝다그룹보다 심각하다는데, 포유 한일연구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얼마든지 3개월 안에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헝다그룹 문제는 단순히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요, 헝다가 어떤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지 않아도 부동산을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부동산 그룹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건설 중에 있는 아파트나 건물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어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파생상품인데, 중국이 리만 사태와 같은 그런 파생상품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은 맞다라는 거죠. 이 파생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금융회사도 인수하고, 그 상품을 보험회사도 인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자금 운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헝다 금액만 얼마냐면요, 이것은 이제 안유아 교수님 얘기인데, 지금 헝다가 건설 중에 있는 공사를 금액으로 표시하면 중국 지방정부 있잖아요. 지방중앙정부 말고 지방정부 예산의 15%나 된대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헝다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심각하느냐 하면요, 15%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유사한 사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몇 개 작은 부동산 회사가 또 파산위기에 몰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성별로, 아까 지방정부 예산 이렇게 했는데 성별로 예산이 다르단 말입니다. 성별로 지방정부 부채도 다르단 말이에요. 성별로 연간 들어오는 세수도 다르단 말이에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이 헝다 사건은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한 문제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또 이 상황이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 이게 중국의 부정부패하고 관련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진도가 더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많이 확산돼요. 그 중국 그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회사에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부정부패하고 연결되어 있다면 그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중국은 정도가 심했으면 심했지 더 낫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중국 전반적인 사회 문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지방정부가 토지를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이 사늘하게 식을 때니까요. 그럼 토지도 못 팔면 지방정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지방정부가 파산하겠죠. 예? 디폴트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15%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제가 부실기업을 정리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 하나 정리하는데 1년 걸립니다. 우리 국제그룹도 있었고, 대우그룹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정리하는데 1년 걸린다고요. 근데 지금 중국은 이게 펑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관한 문제고, 돈 조달 방법이 일종의 파생상품 맞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은 파생상품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적에는 이거 분명히 파생상품이에요. 왜냐면 부동산을 기초로 금융상품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파생상품이죠. 다만 레버리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대부분 그러면 금리가 높게 조달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되고, 근데 이 중국이 20년 이상 이렇게 발전해가 왔다는 겁니다. 사실상 알리바바, 텐센트, 겉으로 보면 하이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기저에는 부동산에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산 운용은 부동산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더라도 모래성이라는 거예요. 모래성 위에 그 기술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전기 문제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흥다 사태가 절대 아니고요. 부동산 폰지 게임이라고 저는 보는데, 중국과 같은 저런 형태의 부동산을 통한 경제성장 전략은 국가가 주도하는 부동산 폰지 게임이라는 거죠. 부동산 폰지 게임이 흥다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마지막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얽힌 수많은 부정부패 관련 공무원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문제는 중국 경제는 부동산이라는 그것도 거품을 통한 모래성이죠. 모래성이라도 단순한 모래성이 아니라는 거죠. 20년 이상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유도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래성 위에 건설된 하이테크 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다 위험에 노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처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중진국에서 이제는 후진국으로 다시 전락할 수 있을 만큼 사건이 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경우 한국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마 뜨거운 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포유 환율연구소가 그동안에 약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2주 이상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산시장 활동 또는 경제활동,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중국 관련 주식, 중국 관련 채권, 중국 관련 성장주 모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